자, 그래서 이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남한이 이렇게 서로 다른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당시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전폭적으로 지금 소련과 중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조금 애매했어요. 왜 애매했냐면 미국이 어떤 선언을 했냐면 당시 그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에치슨 선언. 이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빼버렸어요. 일본만을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런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오판을 한 거죠. 미국이 버렸다.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하면서 이 소련과 중국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전쟁 문자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6.25 전쟁이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 북한의 김일성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6.25 전쟁을 이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여전히 이 남한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 남쪽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여전히 식민지다. 우리는 그 식민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 비극을 감수하겠다? 그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저 하나의 허상, 허구, 구호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 전쟁은 합리화되지 않는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어떠한 경우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전쟁은 더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 이 6.25 전쟁은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이게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밀고 내려와요. 밀고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냐면, 추풍낙엽으로 밀립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와요. 이제 곧 조만간 진짜 북한의 말대로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대반전이 벌어지죠. 그 반전이 뭐냐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성공하면서 다시 북진해가지고 저쪽 압록강까지 올라가요. 와우. 이제 6.25 전쟁은 대한민국과 유엔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군 개입은 굉장히 6.25 전쟁의 그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을 나누는 분기점이 중국 개입이에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요. 그 대표적인 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흥남철수. 메로딕 빅토리오의 어떤 기적도 있었죠. 이 철수하는데 이때 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태울 배가 없는 거야. 태울 배가 없자 그때 탱크와 무기와 많은 것들 싣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떠나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죠.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단일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승선시켰던 그런 기적.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거제도에 정착을 했고, 그 거제도 그 배를 타고 내려왔던 그 집, 한 부부에게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라는 생각, 훅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어쨌건 이 흥남철수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면적인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또 잃게 되죠. 잃게 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일사후퇴. 일사후퇴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사후퇴.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또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또 서울을 수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38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소규모의 어떤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소련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지금 이 결론이 안 나겠다. 라고 해서 휴전 회담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휴전 회담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슈는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미국과 소련이 만나면 얘들 왜 이렇게 1차 미소 공의에서는 참가 자유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포로 송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였냐면 공산주의 측은 뭐였냐면 그냥 원칙대로 소속된 곳으로 그냥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북한군이야? 그럼 북한을 돌려보내고 남한군은 남한을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 유엔 연합중은 뭐냐면 자유의사를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가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휴전회담 잘 안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휴전회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은 더 죽어나간다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51년도부터 출발했던 게 여러분 휴전이 언제 되면 53년도에 됩니다. 53년도에.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회담을 막기 위해서 놀라운 선택까지 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 반공포로를 또 석방까지 합니다. 반공포로의 석방. 아니 지금 이 포로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양측에서. 그런데 임의로 그냥 포로를 풀어준 거야. 그럼 회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승만 정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뭘 원하는데 너희들이 두 가지를 좀 들어줘라. 첫 번째는 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우리한테 주둔해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조해라. 경제 원조해라. 우리 지금 이게 좀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갔는데 먹고 살 게 없다. 원조해라. 그 두 가지를 다 받는 조건으로 휴전이 결국은 성립이 됩니다. 이게 바로 53년도.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휴전 성립 이후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체결되었고 결국 주한미군이 지금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수많은 가족과의 어떤 생리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였을 때 갖게 될 그 비극. 이걸 여러분들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절대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저 그 모니터에서 뿅뿅뿅뿅 하면서 그냥 쓰러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웃고 있는 내 가족이 내 옆에서 총에 맞아 죽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평생을 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너무 상처만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극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가 만났던 현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시해야겠습니다.